안녕하세요. 정부처리 기사 여러분, 실기 합격 특강입니다. 자, 여러분 2021년 3회 실기 시험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시간은 필기 속 출제되어 있는 코드를 살펴보면서 합격 따지기 한번 해봅시다. 자, 필기 문제가 실기에 그대로 출제되진 않지만 우리 시험 문제 영역 동일하고 난이도 코드 문제 동일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필기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이해 100% 해가신다면 새로 실기에서 출제가 되는 코드도 충분히 여러분 시험장에서 잘하실 수 있으십니다. 잘 풀이하셔서 실수만 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자, 필기에서는 C, 자바, 파이썬 보통 5문제 출제가 됩니다. 4과목에서. 그런데 우리 실기에서는 4문제 출제될 때도 있고 5문제 출제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20문제 속에서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 C코드 보고 있는 이 문제. 필기 문제죠. 자, 필기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실기 문제는 결과는 사지선 대응이 아니고 쓰시오.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C코드 문법에서 문법적으로 문법 구조에 대한 체킹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변수와 연산자, 상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정된 이후에 포인터 부분을 지금 출제를 문제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자, 필기도 실기도 포인터가 지금 매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 제가 이 코드 설명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제 의도를 좀 더 파악하고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한 해설이고, 자, 시험장에 가서는 여러분이 그래도 센스, 감으로 명확하게 푸실 수 있으면 된 겁니다. 제 설명이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 당연히 좋겠죠. 대충 푸는 건 필기에서는 되는데 실기에서는 그래도 명확하게 알고 풀으셔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 필기지만 실기에서 나와도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궁금해 하시면 돼요. 자, C언어 보시면 여러분 C언어 샵 include로 시작하고 있죠. 전처리하는 부분, 헤더 파일 포함하는 include 부분 원래 한 줄이었는데 지금 2줄 나와 있는 거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자, stdi 하면 뭐예요? input, o 하면 output이니까 입출력, 표준 입출력과 관련된 헤더 파일 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결과 쓰세요 라고 하니까 출력하는 아웃풋 부분 기능 있어야 되겠죠. C언어입니다. 프린트 F 있네. 프린트 F 하나 있네. 그래서 결과가 이거 중에 하나인가 보다. 먼저 이렇게 분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력 퍼센트 S에 대한 이해가 이번 이 문제의 포커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출제. %F에 대한 출력 형식 지정 문자는 뭐 전공이시던 C언어를 언어적으로 공부를 하시던 딱 봤을 때 처음 너무 어렵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코드를 접근하실 때는 %S 스트링, 문자열을 여러 글자를 쭉 출력하는 결과인가 보다. 프린트F 함수가. 자, 인수 뒤에 있는 str을 출력한다. 이 정도. 네. 자, 그래서 저희 첫 줄 이해시켜 드린 겁니다. 자, 헤더 파일. 여러분이 여기에 주석 적으셔도 좋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표준 입출력과 관련된 함수들 있는데 포함시켜 줬구나. include 전처리. 자, 그럼 보통은 include 하나인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필기 관점에서는 표준 라이브러리 부분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가 더 있네. .h 뭐예요? 헤더 파일 함수 많이 가지고 있네. 자, 성격이 뭐예요? 스트링.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문자열 다루는 기능의 함수가 많이 있네. 아래에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트링 문자열과 관련해서 함수 뭐 있죠? 가로, 수가로 쳤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str cat, concatenate. 자, 해서 문자열 연결하는 이 함수 때문에 이 전철이 있어야 되는구나. 표준 라이브러리.
별도의 파일이 있고 항상 이렇게 선언해 주셔야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메인 함수 구조에 대해서 자, void main 좋고 int main 있고 자, 메인 함수 실행의 시작이라는 거 정도 여러분 제어 순서 자, 메인 속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순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코드 문제 몇 개 없네요. 자, 중요한 건 이 문제 문자열 상수 이 기능을 아느냐 모르느냐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걸 기출문제로 기출을 풀이하시는 이유는 포인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인터 부분과 관련해서 자, 1, 2 포인터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정확하게는 C 언어에서 문자열 상수를 다루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 학습하시는 겁니다. 자바, 파이썬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C 언어에서는 기본 자료형, 캐릭터형이 있죠. 글자 하나 1바이트. 자, 그러면 내가 쌍따옴표로 되어 있는 게 뭐죠? 문자열 상수, 데이터. 한 글자가 아니고 여러 글자 스트링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죠. 쌍따옴표입니다. 홀따옴표는 한 글자이죠. 자, 문자열 상수를 다루고 싶은데 자, 변수 한 칸에다가는 못 담죠. n만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ATION을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캐릭터 배열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문자 배열. 자, 문자열이 아니고 제가 문자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죠. 더 정확하게는 1차원 문자 배열, 문자열 1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저장을 해서 우리가 고칠 수도 있고 출력할 수도 있고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숫자 여러 개 묶인 것처럼 ATION을 연속적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부분 뭐예요? 아, 포인터. 자, 더 정확하게 CHAR 아스트릭. 자, 저기까지 해서 P2라는 변수는 포인터 변수이고 이 포인터 변수가 문자열 상수를 포인팅하네 라고 해서 C 언어의 두 번째 문자열 상수를 다루는 방법은 문자열 상수와 캐릭터 포인터 변수. 특징은 문자열 상수는 변경 불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배열의 요소는 변경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 기능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strcat는 두 개의 문자열 인수에 대해서 연결합니다. 결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결합을 합니다. 문자열 매개 변수를 결합해서 앞부분에 있는 거에 붙입니다. 즉 str 뒤에 p2를 연결시킨다. 자, 그럼 연결시킨 다음에 뭐예요? %s str 출력해. 다음 뭐겠습니까? 네이션 얼터 답 2번. 자, 필기 시험장에서 이 문제는 여러분 처음 보더라도 여러분 잘 풀이하시고 득점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보기 주어지지 않고 실기에서 쓰세요 라고 했을 땐 난이도적에서는 뭐 어려운 코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지만 당연히 고민 많이 되시겠죠. 이런 상황이 우리 실기의 필답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기보다는 여러분 필답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명확한 자신감을 가지고 답안 적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자열 상수, 그쵸?를 1차원 배열에 저장하는 상황은 이 공간에 복사를 합니다. 제가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번역 다 했고요. 메인 진입해서 실행하는 거죠. 자, 정확하게는 번역하는 상황에서 그죠? 이미 캐릭터 50바이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유, 50 너무 많아요. 자, 배열이니까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 해서 49번지까지 인덱스 부여해서 S, T, R 캐릭터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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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바이트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겠죠. 자, 거기에 문자열 상수가 는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복사되어 변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네이션은 따로 있어요. 문자열 상수로. 근데 이 는으로 복사돼서 자, str 0번지에 뭐예요? n 들어가고요. a 복사돼서 들어가고 t, i, o, n 해서 여기까지 6개의 캐릭터가 저장이 됩니다. 1차원 캐릭터 배열.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 오, 그쵸? 자,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좀 아까울 수도 있고, 자, 보시면 쓰레기값 존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자,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를 다루기 때문에 이후 자바나 파이썬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다루어서 이런 문법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C 언어 문제인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자, 번역하는 과정에서 ALTER 문자열 상수가 메모리 어딘가에 상수 영역이에요. 정확하게는 쌍따옴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쌍따옴표까지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문자열 상수 공간이에요. 얘는 변수 공간이고요. 여기에 A, L 연속적으로 T, E, R 중요한 거는 여기에 널 문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널 문자, 문자열의 마지막. 좀 더 크게 그리셔도 되고. 자, 정확하게는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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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이기 때문에 6바이트. 자, 굳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널 문자까지 포함한다라는 상황 때문에 6바이트 캐릭터 공간 문자열 상수 존재하는 상수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볼게요. 얘는 뭐라고요? 캐릭터별 포인터 변수. 아, 포인터 변수. 이건 변수 영역이에요. 자, 캐릭터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p2라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는입니다. 이 는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이 공간에 저장이 되죠. 여기서는 제가 하나하나씩 복사됩니다. 요소 복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거 6바이트짜리 알파벳인데 여기 주소 저장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소 저장되지? 라고 했을 때 자, 가정에서 여기에 100번지 A, 101번지, 102번지 A가 있는 곳의 주소 A는 캐릭터고요. 캐릭터가 있는 곳의 주소 이 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담긴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근데 포인터에 대한 예는 이렇게 주소 가정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이거 숫자일 경우도 동일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P2가 AR, TR 널 문자에 있는 문자열 상수를 포인팅한다. 얘가 포인터 변수입니다. 얘는 포인터 변수, 문자열 상수. P2는 포인터 변수예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 이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 상황을 이해를 잘 하고 있으셔야 실제로 이렇게 strcat에 대한 이해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색깔 %S 하이라이트 했죠. 저 S에 대한 이해를 하십니다. 자, 기능적으로는 string.header 파일에 있는 문자열 연결하는 기능의 함수이고 자, 결과로는 str 쪽으로 연결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문자열, 더 정확하게는 이게 뭡니까? 배열의 이름이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이죠. str. 자,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요소.
P2의 주소,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P2에 있는 값은 여기 100번지라는 또 주소값을 얘기해요.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부여해도 되고 문자열 상수의 시작 주소를 주면 자 P2가 str에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공간 성격이 다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str cat 함수가 하는 기능이에요. 자 저런 정보를 알려주면 자 P2에 있는 첫 번째 A가 자 어떻게 해요? 여기 뒤에 가장 뒤에 A에 복사됩니다. 자 그리고 A, L 마찬가지고 자 T, E, R 더 정확하게 갑니다. 어디까지? 널 문자까지. 널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렇게 연결시키지에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도 50번지까지의 인덱스는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프린트 F 출력하는 기능이죠. 자, %s 해서 뭐예요? 출력 형식 지정 문자인데 이거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c, %i랑은 다르죠. %s는 주소를 넘겨줘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캐릭터 주소. 자, str은 뭐예요? 1차원 배열의 이름.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다라고 주문해오듯 지금 기출문제에서 반복하고 있죠. 자, 배열의 이름 얘를 넘겨줬는데 자, 배열의 이름은 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위치를 자, 시작 부분 알려주면 %s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접근을 해서 자, 널 있는 데까지 출력을 합니다. 널 전까지. 널 아니면 출력해요. 그래서 결과가 자 소문자여야 돼요. 답란에 N 소문자 A 약간 스페이스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T 명확하기만 하면 돼요. I O N 널 아직 안 나왔죠. A L T, E, R 해서 널 전까지. 널이면 멈춰요. 널은 출력하지 않습니다. 자, 해서 %s는 캐릭터의 시작 주소 알려주면 역/제로 널 문자 이전까지 출력을 연속으로 하는 출력 형식 지정 문자입니다. 자, 해서 시언어의 캐릭터 포인터를 이용을 하는 문자열 상수 다루는 방법 그리고 %s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신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해서 뭐 필기에서 수월했다고 실기에서 여러분 긴장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풀으시면 여기서 한 줄 정도 응용 코드 나왔을 땐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십니다. 자, 해서 꼼꼼히 해설해 드렸습니다. 그림의 차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도 시언어 프로그램 문제인데요. 자, 이게 필기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필기에서는 자, 실기에서 만약에 결과를 쓰세요. 이 부분만 바뀌겠죠. 그러면 답은 2인데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 잘 적을 수 있을까? 자, 시언어에서도 이 문제 두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는 이 문제 연산자 중에서도 관계연산자에 대한 문제구나. 자, 처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자신 있네. 자신감은 잃지 마십시오. 논리연산자도 나오네.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 차분히 풀면 실수하지 않겠구나. 네, 실수하지 않습니다. 답도 여러분 자 쓰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 속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를 알려드리면 저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int와 %d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캐스팅 부분, 형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풀긴 풀었는데 뭔가 애매모호하다라고 느끼신 부분. 왜냐면 우리가 C, 자바, 파이썬이라는 많은 언어를 비교를 하다 보니 C 언어는 왜 그래?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캐스팅, 형변환 때문에 그 부분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이해하시라고 설명은 꼼꼼히 한번 해드릴게요. 연산자와 형변환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보기 없애고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문제의 포커스는 뭐다라고 했을 때 일단 연산자 부분인데 연산자의 관계연산자. 자, 관계연산자 어때요? 여러분 기능 꼼꼼히 잘 알고 계시죠? 작냐, 크냐, 다르냐, 그쵸? 이상이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논리연산자 엔도와 다 나왔고요. 나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변환, 자동 캐스팅이 되는 상황, 시언어니까.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시언어에서는 여러분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논리상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바의 소문자 해서 TRUE FALSE 논리상수죠. 그쵸? 자, 근데 시언어에서는 이런 논리상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과 거짓이라는 논리 연산 수행하고 내부적으로는 처리가 잘 돼요. 근데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정수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형변환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꼼꼼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 하이라이트한 부분 의도, 인트, 정수로 논리값을 정수로 자 출력합니다. 출력하세요 하니까 프린트 F의 출력 형식 지정 문자 뭐예요? %D 이죠. 자, %D인 거 정도 확인하십니다. 두 부분. 자, 이렇게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해서 출력하면 답이 뭘까? 라고 보시고 그러면 R1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R1, R2, R3 각각이고요. 자, 주어진 변수 int A는 3, B는 4, C는 2입니다. 정수형 변수에 정수 상수가 3, 4, 2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면 자, 이 부분 R1부터 한번 볼까요? 자, B는 4고요. C는 2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 부분부터 R1부터 한번 오른쪽 수식 해볼게요. 자, 정확하게는 소괄호는 없지만 관계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처리를 먼저 하고 이게 뭐예요? 오와 또는과 관련된 논리연산을 수행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수식. 자, 그런데 시언어는 단절회로가 있기 때문에 뒷부분 수행할지는 글쎄요. 좀 두고 봅시다. 먼저. 자, 4는 4와 비교했을 때 작거나 같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R1의 수행은 이렇습니다. 4는 4와 비교했을 때 작거나 같니? 하면 여러분 true 소문자 안 적습니다. 저는 일부러 참이라고 적을게요. 결과가 참이 나왔어요. 상수 true는 없으니까 시언어에서는 자, 참이 나왔어요. 그럼 그 참을 가지고 오화를 봅니다. 자, 오화는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유효한 값을 갖게 되죠. 자, 이 시언어에서는 단절회로라는 게 동작합니다. 해서 논리값을 좀 더 효율적인 수식 처리를 하기 위해서 둘 중 하나만 참이면 되는데 이미 좌측의 결과가 참이다라고 하면 우측은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따지시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시험장 여러분 가셔서는 따지시겠죠. 자, 따지지 않습니다. 아예 실행하지 않음. 이 코드에서는 해설을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참이 R1에 저장되어야 되죠. R1에 참이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R1은 인트 공간이에요. 정수만 저장돼 0, 1, 2, 3, 4, -5 이런 값. 그런데 이거 뭡니까? 논리값이네. 인트용 아니네. 그런데 여기에 는이 막강하게 있죠. 는 대입연산자에 의해서 참이 인트형으로 변환돼서 저장됩니다. 1. 는이 하는 일이에요. 는 대입연산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참값의 결과가 나오면 인티형 공간에 1로 변환, 형 변환돼서 저장되고요. 자, 인티형 공간에 만약에 논리값이 저장되면 0으로 저장이 됩니다. 시언어에서는.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인트가 아니고 불리언, 불이라고 되어 있는 아예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죠. 근데 시언어는 방법이 정수가 가장 참과 거짓 1, 0으로 저장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R2 한번 볼게요. 자, R2는 자, 오른쪽 봅니다. 어유, 여기는 소가로가 있네요. 자, 소가로 볼게요. 자, 소가로 AND가 사이에 있고요. AND 연산자죠. 시언어의 논리 AND. 둘 다 1이어야 우리는 1이라는 참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미 A는 뭐예요? 지금 A는 지금 우리가 저장했을 때 3으로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봅시다. 자, 따집니다. 3은 크니 0보다 네, 크죠. 네, 참이네. AND이기 때문에 이쪽만 참이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쪽도 따져야죠. 자, 그래서 AND 뒤에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4가 5보다 작은지 물어봅니다. 당연히 작죠. 그러면 참. AND니까 둘 다 참이네. 그럼 결과가 뭐예요? AND 해서 결과가 참이 나오죠. 자, 는에 의해서 이게 어디에 저장돼요? R2에 저장되죠. R2 역시 인트형 공간이기 때문에 참이 1로 저장됩니다. 참. 그래서 결과가 참이기 때문에 저장되는 이 부분에서 1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논리연산자 지에서 보이고 있네요. 자, C는 인데 느낌표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느낌표 2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난연산자죠. 그렇죠? 시언어의 난연산자. 자, 느낌표 2. 말이 됩니까? 숫자도 있지. 숫자의 낫은 뭐니? 라고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자, 연산자, 논리연산자이기 때문에 논리연산자에 맞는 상수 2는 존재하니까 참에 대한 난연산자가 수행되는 거죠. 참의 반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짓. 자, 그러면 이 거짓이 자, 저장돼 라고 해서 R3에 저장되겠죠. R3에 거짓이 저장되면 뭐라고 저장된다고요? 0으로 저장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더하면 되겠죠. R은 1이었고 참이 아니고요. 정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R2도 1을 가지고 있고 R3는 0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0은 뭐예요? 답 2입니다. 우리 실기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시험지 코드 영역 부분에 낙서하시면 안 되죠. 시험지 밑쪽에 보시면 연습란 있으니까 여러분 차분히 풀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문제 왜 풀었다고요? 자, 시언어에서는 논리 값에 대해서 정수 공간에 캐스팅돼서 저장될 때 1, 0으로 저장된다를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럼 시언어 문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개정된 이후에 포인터 부분 문제가 출제가 매회 필기던 실기던 한 문제씩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너무 과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포인터 연산자에 대한 이해 100%를 가지고 정말 왜 출제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코드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문제죠. 문제 수준이 높다라기보다는 연산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학습하여라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개정된 실기에서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문법 베이스, 연산자, 기본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 그래도 여기에서 점검을 하고 우리 실기 대비 한번 해보자고요. 포인터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포인터는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코드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 처리가 좀
너무하네요. 자, 그럼 이것도 실제 필기 문제에서는 센스를 발휘해서 특별히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풀이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기호와 이 기호, 연산자죠. 시언어에서 더 정확하게 단항연산자. 자, 이 기호 옆에 하나의 변수 정도 연산의 대상, 피연산자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2개 있으면 이거 비트엔드죠. 2개 있으면 이거 곱하기 연산자죠. 자, 해서 일반 변수가 있을 경우 단항연산자, 얘 연산기호 기능과 자, 하나만 있어야 돼요. 포인터 변수가 있을 경우에 포인터 연산자. 자, 정리합니다. 자, 이 기호 이름 뭐라고요? 단항연산자의 주소 연산자. 자, 이 기호 뭐예요? 포인터 변수예요. A는 포인터 변수가 아닌데 P는 포인터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의 내용을 알아오는, 참조하는 간접 참조 연산자인데 명확한 이름은 포인터 연산자. 변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좀 더 정확하게 2개의 기능이 주소, 어떤 곳에 주소값, 자,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 접근해서 내용을 참조해 오라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주소 연산자, 포인트 연산자, 단항 연산자. 자, 연산자에 대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우리 익숙하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연산자가 만약에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빼기 A의 단항연산자와 다른 겁니다. 자, 이건 감수연산자죠. 그런데 변수가 아니고 3에 이렇게 빼기가 있으면 부호이긴 하지만 원래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하면 이게 뭐예요? 그냥 3, 상쇄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이 부분에. 이게 뭐야? 자, 포인터 연산자가 있고 주소 연산자가 있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포인터 변수. 단항 연산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수행이 되고요. 우리 여기도 그랬잖아요. 자, 포인터 변수 PT의 주소 처리한 결과 나오겠죠. 그 결과에 포인터 연산 처리하여라. 기능을 수행하여라. 라고 해서 자, PT 결과는 PT 라고 해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단위 연산에 맞춰서 포인터 부분에 대한 출제를 필기해서 했는데 실기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포인터 연산자를 남발하는 코드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매회 출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좀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어서 하이라이트 색으로 구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 자,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동일한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빼요. 의미가 없다. 자, 여기 있는 거에 여기 더해요. 그러면 2배 해서 답은 자, 이거 필기 문제일 때도 8이라는 거 알아내기 쉽지 않았는데 결과는 8이라는 겁니다. 자, 4를 2번 더하면 8이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포인터 부분 학습은 그림을 그리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십니다. 자, 차분히 볼게요. 정수상수죠. 우리 변수에 대한 이해하는 겁니다. 자, 정수상수가 int n이라는 변수 공간에 저장됩니다. 자, 해서 정수형 공간. 자, 볼게요. int형 공간을 먼저 만들어 보자. 4바이트의 정수 공간. 4바이트이고 여기에는 3.14 못 들어가고요. 저 정수만 들어가고요. 이름은 n으로 부여를 하자. 자, 4바이트라고 하는 건 시작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작 주소를 1000번지라고 할까요? 원래 정확하게는 1000, 1001, 1002, 1003 해서 4바이트 연속된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32비트로 되어 있는 4라는 상수값을 비트별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이 그림. 변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 지금 한 줄 했어요. int는 4라는 건 변수 영역의 1000번지에서부터 시작하는 연속적인 4바이트 공간에 부호 플러스 이고 정수형
상수를 저장할 수 있고 이름은 첨번지 알 수 없으니까 대표 이름 n으로 부르겠다. 이 그림. 자, 밑에 이건 포인터 연산자가 아니고 포인터 변수 선언문이에요. 포인터 변수 선언문. 일반 변수 선언하는 것처럼 포인터 변수 p2도 공간이 만들어져야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int 스타 해서 pt가 뭐예요? 변수 이름 n처럼 pt. 근데 제가 뭐 직사각형으로 그려도 되는데 포인터 변수여서 동그라미로 그려봤어요. 정확하게는 여기도 시작 주소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시작 주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5000번지라고 할까요? 포인터 변수는 시어너에서 32비트라고 못 박습니다. 32비트 주소 체계이기 때문에 크기가 또 있겠죠? 5000, 5001, 5002, 5003, 4 뭐 이렇게. 자, 그리고 공간을 만들고 여기는 정수만 저장하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int star 해서 정수형 공간에 주소값만 저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변수인데 누구의 주소? 3.14가 있는 곳의 주소가 아니고 정수 공간 주소만 여기 들어와 라고 나와 있고 null 대문자 나와 있죠. 널이라고 읽고 이거는 널 주소입니다. 헷갈리죠? 자, 앞에서 우리가 시어너 봤던 역슬래시 제로 이거는 널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널 캐릭터. 자, 그런데 이 부분 널 주소 null 홀다운표 없습니다. 자, 여기 비어있는 주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변수 값은 0이나 뭐 0.0 초기화 하잖아요. 자, 이렇게 포인터 변수 초기화할 때는 null 적습니다. 제가 적지는 않을게요. 자, 포인터 변수 초기화까지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이 부분 때문에 두 변수가 연관지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주소 연산자. n이라는 변수에 주소를 저장하여라. pt에. 자, 그림 봅니다. n 뭐예요? 여기 n의 시작 주소 뭐예요? 1000. 1000번지가 어디에 들어올까요? 여기에 들어오죠. 자, 이 문장 수행하는 게 n의 주소를 저장하여라. 대입 연산자는 저장합니다. 제가 대입한다라는 애매모한 어사인먼트라는 표현 안 하고 있죠. 저장한다라고 얘기하죠. 일부러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저희는 보통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라고 그림을 많이 그려요. 저 그림은 그려두겠지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숫자 가정하시는 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출력을 %D로 할 건데 이 부분 계산이 되어야 결과 출력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저희가 더하기, 빼기, 더하기 한번 수행 한번 해볼게요. 자, n의 주소 그림대로 한번 볼게요. 그림대로 이해하시고 나중에 코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쇄되니까 8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n의 주소는 그림에서 n의 주소는 보이십니까? 1000번지 더하기 1000번지 더하기 주소끼리 더하네? 정수 주소끼리 덧셈 뺄셈 덧셈 합니다. 자, 그리고 솔직하게 봅니다. 자, 볼게요. pt, 포인터 변수에, 자, 이거 뭐예요? 포인터 연산자. 이건 포인터 연산자입니다. 자, pt 변수의 내용은 1000번지예요. 자, 해서 1000번지에 접근해서 참조의 내용 처리해서 와. 해서 1000번지의 내용은 뭐예요? 4.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그 다음, 자, PT 뭐라고요? PT는 여기에 있는데, 그죠? 포인터 변수인데, 포인터 변수의 앞에 뭐 있어요? 이 부분 제일 먼저 수행하는 거죠? 소가로 없어도. 자, 주소. 그림으로는 5000번지 나와 있죠. 그림으로는 여기까지 해서 5000번지가 나와 있어요. 맞죠? 자, PT의 주소, PT 변수의 주소는 5000번지예요. 자, 그럼 거기에 내용, 주소의 내용 포인터 연산자는 5000번지의 내용 뭡니까? 1000번지. 됐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두 개의 연산자가 상쇄되는 거죠. PT가 뭐냐 했을 때 천번지인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N 뭡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N에 있는 값 뭐예요? 4. 보이십니까? 더하기 빼기 더하기 자 해서 천번지 빼니까 남는 건 뭐예요? 8. 자, 실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런 C코드 처리를 했을 때 캐스팅 반영해서 연산이 좀 더 복잡하게 실행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정수값 베이스에서 봤을 때 주소 두 개를 빼고 나머지 정수 8이라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결과를 쓰세요 했을 때 8만 적고 이외의 답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C코드 문제 이렇게 필기에서 3회차에는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문법 평가하는 게 필기였다면 실기는 그거보다는 느슨하지만 아직까지 5점 베이스의 NCS 개정된 문제에서는 실기도 문법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자바 문제입니다. 자바 문제의 경우에는 필기는 자바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법적인 문제, 코드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이번 출제 문제는 약간의 알고리즘이 처음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당황했어요. 시험지를 제가 받아보고 너무 당황했어요. 시험지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필기 문제인데 시험지에 글쎄 결과는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안 돼 있고요. 인쇄가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구나. 자, 이 부분 코드와 관련해서는 이미 개정되기 전 정보 처리 기사 실기에서 출제가 2번 됐습니다. 산업기사에서도 됐고, 자, 해서 문제뱅크에 있는 걸 참조해서 좀 살펴보다가 적정한 수준이고 개정된 2개년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출제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자바 문제는 아니고 시언어 문제로 접근하셔도 좋겠고요. 자, 알고리즘 문제로 하면 포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 포문으로 반복을 해서 결과 쓰세요 해서 1차원 배열의 요소값 넣고 결과값 쓰는 거구나. 이 정도 파악을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원 배열이 있고 포문을 통해서 반복을 해서 요소값을 넣고 9번째 요소값 프린트 LM 메소드 출력한다. 답 34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미소를 띄운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정된 첫 필기실기 통틀어서 알고리즘 문제라고 했을 때 이 부분 피보나치 수열 1차원 배열의 피보나치 수열 생성에서 요소값을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피보나치 수열은 뭔가요? 꼭 학습을 해야 시험 문제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 와일문 이해 잘하시면 됐습니다. 배열의 인덱스 부분과 와일문에 대한 부분 이해하시면 피보나치 수열 이해 못하셔도 좋습니다.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되어 반영되어 있는 코드다라는 건 좀 센스 있으신 분, 이미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 알고 있고 규칙성에 대해서 감 잡으신 분들은 좀 더 수월하게 답을 확신하실 수 있으셨겠죠. 검선을 하지 않으셔도. 자, 이렇게 두 개의 요소에 대한 초기값 부여하고 나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글자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배열의 인덱스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의 i 플러스 2 부분에 i 플러스 1 부분과 i번째에 있는 요소를 더해서 그 결과를 저장하여라. 위치, 첨자, 배열 1차원 배열의 인덱스. 자, 변하니까 i라고 변수로 했죠. i 다음 위치가 뭐예요? i 플러스 1. 자, 그럼 i 플러스 1 그 다음 위치는 뭐예요? i 플러스 2번째. 1차원 배열에서 만약에 i가 0번째면 그 뒤에는 1번째, 2번째일 텐데 그걸 일반화해서 표현했더니 i 더하기 1, i 더하기 2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럼 이거 어떤 처리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ARR 배열에서 요 두 요소에 대한 덧셈 처리해서 결과를 다음으로 현재의 위치의 값은 이전값과 그 이전값을 더해서 생성하는구나.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는 하면 두 개가 처리돼서 이렇게 저장되는 걸 구조적으로, 문법적으로 표현한 수식이고, 자, 우리가 배열 ARR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에 있는 값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만들고, 자, 지속적으로 뒤에 있는 배열의 요소값도 이렇게 나의 이전값과 그 이전값에 대한 합으로 반복을 해야 되겠구나를 파악하시면 쉽게 9번째 위치에 있는 값 아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시작하는 위치에서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개. 자, 초기화 0과 1.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항상 두 개의 시작 요소에 대한 초기화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 문제로 정말 34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바 코드이지만 이건 꼭 자바 코드라고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디버깅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피보나치 수열 몰라도 코드 부분 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참조형 변수와 1차원 배열 객체에 별도로 되어 있는 자바 코드 처음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int 해서 나 배열 객체에 참조할 거야 라고 하는 ARR 참조형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놓고요. 자, i는 0, 뭐 인덱스 관련된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NEW 뭐예요? 객체 생성. 인트형 10개 생성에 연속적으로 배열 객체. 자, 생성을 했어요. 자, 연결해 아까 만들어 놓은 ARR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초기화 바로 하지 않고 참조형 변수 선언하고 배열 객체를 참조형 변수에 대입하는 두 문장으로 구별하는 자바 코드도 있다. 자, 정확하게는 이렇게 AR 참조형 변수가 이렇게 1차원 배열 객체 10개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굳이 이 자바 코드가 자바스러운 게 아니고, 자, 시원스럽게 쉽게 1차원 배열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인덱스 0번지에서부터 9번지 10개이고요. 당연히 배열의 초기화 들어갑니다. 자, 0이고요. 여기 0이네요. 두 개의 요소는 초기화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 1도 ARR에 1번지에 1 이렇게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몇 개 남았습니까? 8개를 이전항과 그 이전항 더해서 계산해서 넣고 해서 반복을 하겠죠. 포문도 좋은데 여기서 while문 사용한 거 보이시죠? 자, 초기화 i는 0으로 했어요. 그리고 10이 아니고 8이네. 자, 8보다 작다 그러면 7까지죠. 0, 1, 2, 3, 4, 5, 6, 7. 자, 몇 개입니까? 8개. 8회 반복을 합니다. 이상한데? 자, 차라리 2번지에서부터 9번지라고 반복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while을 통해서 i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그 이전항 위치를 접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했다. 자, 우리가 while에서 반복할 때 학습하시면서 초기화, 자, 끝쪽 건 중간에 증감식 있어야 반복 일어난다라고 해서 점검 한번 해드리고 있죠. 자, 안 해볼게요. 피보나치 수열 몰라도 배열의 인덱스 i를 가지고 가는구나 라고 했을 때 i위치 실제로 i는 0이니까 여기 인덱스부터 접근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따지시면 돼요. 시험 시간 충분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자, 나는 i는 0이니까 나랑 그 다음을 더해서 그 뒤에 저장해 입니다. 자, 디버깅을 한번 해볼까요? i가 있고 i 더하기 1도 있고 i 더하기 2 어떻게 되나요? i 지금 0이죠. 자, 진입했죠. i 더하기 2 하면 i 0인데 i 더하기 2 하면 2. 자, 두 번째 인덱스 여기에 내가 지금 비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8번 값을 넣으려고 하는데, 자, i는 i 더하기 1이다 그러면 1이고, 자, i는 0이니까 1번지 값과 0번지 값을 더해. 1번지 값은 1이고요 0번지 값은 0이네요.
두 개 더하면 뭐예요? 1이죠. 1을 2에 저장해. 자, 이건 인덱스예요. 자, 해서 i와 i 더하기에 있는 값을 더해서 이번 주에 저장해. 자, 해서 이렇게 더해서 이 값이 결정이 되네요.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자, i는 그러면 다음으로 가니까 2가 됩니다. i에서 자, 이해를 천천히 하시면 될 때는 이렇게 디버깅 하시고요. 초기에 몇 개만 하면 규칙성 잡아내실 수 있으십니다. 1, 2, 3, 2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더해서 세 번째 여기 값을 구해자라고 하면 제가 색깔만 좀 달리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여기 뭐예요? 1 더하기 1은 2.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이 네 번째 있는 요소까지 접근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해서 i는 1, 2, 8보다 작으니까 들어가고 해서,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더해서 네 번째, 그리고 3, 4, 5, 세 번째와 네 번째 더해서 다섯 번째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9번째까지 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규칙성 여러분 한 4개 정도만 해보셔도 어떻게 되는지 감 보시고 시험장에서는 연습란에 그 감을 가지고 1,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디버깅 일일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3 더하기 5는 8, 5 더하기 8은 13, 8 더하기 13은 20.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1, 자, 13 더하기 21은 34. 답란에 자, 34라고만 적으시면 되죠. 자, 필기시험은 필기시험지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시고 낙서도 하시고 찍기도 하시고 계산 틀렸나 확인도 하실 수 있지만 실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밑줄도 긋고 포인팅도 하고 했지만 시험지 지면은 깨끗하고 시험지 밑에 있는 답 부분에 34라고만 적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에 낙서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풀이를 위해서 여기 따졌는데요. 자, 낙서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연습란이 시험지 가장 뒷면 또는 시험지 아랫단 연습란에다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바 문제인데 자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언어, 뭐 C언어든 파이썬에서도 언급될 수 있는 코드 문제였습니다. 자, 파이썬 문제와 같은 경우는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파이썬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 포문과 관련해서 레인지 결합되어 있는 문제, 함수 호출 문제 같이 나와 있네요. 자, 파이썬 부분에서는 지난 회차부터 파이썬의 함수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 선언되어 있는 부분 또는 함수 선언된 부분에 대한 명시가 있고 호출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 결과는 자, 이미 우리는 C자바 코드를 보았기 때문에 메소드 호출 구조에 대해서 이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하면 뭐 본다? 파이썬은 프린트 함수 본다. 출력하려고 했는데 CS 함수 호출합니다. 매개 변수를 갖고 있네요. 11 자료형에 대한 노출 없어요. 네, 동적 바인딩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썬은 뭐 인트인지 캐릭터인지 얘기 안 해도 동적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11은 정수형 상수니까 n이 정수형 상수형 객체로 생성되면서 수행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는 s는 0 하면 초기화고요. 자, 반복문 내에 복합연산자 플러스는 있으면 뭐예요? 누적. 자, 0 베이스에서 누적을 합니다. 그리고 S 결과 반환하면 11 전달했는데 11 결과는 무엇이냐 출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포문을 통해서 반복을 하실 텐데 자, 포문 문법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 들여쓰기에서 CS라는 함수 내부에서는 반환되기 전에 초기화하고 포문을 통해서 자, 문법입니다. 파이썬에서는 포인을 통해서 반복문 구현을 합니다. 자, 인 뒤는 정수형 리스트 객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통 포인해서 레인지 함수를 통해서 결합해서 많이 반복을 생성합니다. 레인지 하면 영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작 부분과 끝값 두 개의 인수를 알려주는 게 기본인데, 자, 하나만 있으면 0에서부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레인지 함수 하면 레인지 가로 열고 1 쉼표 5 할게요. 그럼 이거 함수라 결과물을 저희한테 처리해서 반환하는데 1 쉼표 5 하면 1은 시작값 1부터 시작해서 정수입니다. 2, 3, 4 끝. 5 없죠. 시작값부터 시작해서 그 끝값보다 하나 작은 값까지의 리스트 객체를 생성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레인지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시작을 0부터 합니다. 5니까 4까지네요. 아, 이게 레인지 함수에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언급 안 하면 뭐예요? 0부터 끝값 이전값까지. 그래서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0에서부터 n까지. 여러분은 n이 뭐예요? 11. 11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n 플러스 1이니까 12잖아요. 자, 그래서 누적해서 결과를 얻는구나. 그러면 시험지에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지금 디버깅하는 거 의미 없고 시험장 가셔서 연습란에다가 S는 더해야 되는데 내가 더하기를 뭘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S가 원래 0이었고 0에다가 넘버를 더하는데 넘버는 11이 넘어가서 11 더하기 1이니까 10이니까 이렇게 11까지 0 더하기 1 더하기 원래 S는 0이었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0도 더하고 1도 더하고 2도 더하고 3도 더하고 4도 더하고 5, 6, 7, 8, 9 어디까지 더해요? 10. 자, 11까지 더합니다. 11까지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인 거예요. 대충 보면 어려운 코드는 아닌데 11까지 반드시 더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잊어먹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더하세요. 연필로, 그러니까 검은 볼펜으로 시험장에서 더하시고 자, 55 더하기 11은 66. 그래서 자, 깨끗하고 답란에 뭐라고 적는다고요? 66만 답 끝.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필기 속 실기 학교 특강에 2021년 3회 필기의 4과목 코드 문제 5문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히 긴장감 있거나 난이도가 더 높은 것 같은데 학습했던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 합격 특강은 필기 속 코드 문제의 포인터 부분이나 여러분이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접근하고 실수하지 않을 부분에 대한 점검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2021년 2회의 실기기출 속에 있는 코드 문제 수준에 준해서 여러분이 보실 3회 실기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시험장에서 가능하면 코드 문제를 득점하시면 여러분 합격 점수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본인 개인차에 의해서 강점이 있는 부분 난 암기를 잘해 용어를 그러면 그 부분에 득점이 더 많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여러분 실기 공부하시는 기간 동안 코드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분 좋게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이를 한번 해보자고요. 시험 무사히 건강히 잘 보고 오시고 2021년 3회 합격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